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5-4942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등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외국법인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갑 법인과 체결한 기술 제휴 협약에 따라 본강 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서도 이를 갑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 제휴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 판매 등 금지, 갑 법인이 특정한 고유 기술의 사용 등 금지, 도면 등의 인도, 손해배상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 후 을 회사와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다시 을 회사가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선행 판결 또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하여 본강 절단기 제조 금지 및 본강 절단기 제조,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 판결이나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는 요건과 증명 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데도 갑 법인이 주의적 청구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선회하여 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외국법인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갑 법인과 체결한 기술 제휴 협약에 따라 본강 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서도 이를 갑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 제휴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 판매 등 금지, 갑 법인이 특정한 고유 기술의 사용 등 금지, 도면 등의 인도, 손해배상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 후 을 회사와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다시 을 회사가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선행 판결 또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의적 청구 원인으로 하여 본강 절단기 제조 금지 및 본강 절단기 제조,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 판결이나 위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는 요건과 증명 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데도 갑 법인과 을 회사가 영업비밀성에 관한 공방을 하자 갑 법인이 주의적 청구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 청구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선회한 다음 갑 법인이 특정한 기술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 지났다거나 언제까지라고 합리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는 갑 법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 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20478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자 판시사항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를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법정 변제 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 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모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 적극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를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자. 판결 요지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할 때 지연 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모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9-268-25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보조 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 판결에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에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 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판시사항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 불이행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9-280375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판시사항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 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한 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 원인인 매매 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이 갑의 추한 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의 남편인 병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과 무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안에서 무는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무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한 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 원인인 매매 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이 갑의 추한 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의 남편인 병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과 무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본 등기는 갑과 을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을이 항소심 판결에 의해 취소,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을 명의의 본 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 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맞춰진 각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갑과 을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와 병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는 을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 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맞춰진 병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고, 가등기의 설정 행위와 본등기의 설정 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 내지 그 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과는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을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갑의 추원 항소를 계기로 갑과 을 사이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실체적으로는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인 을 명의의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을 명의의 본등기가 맞춰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도 무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30일자 2019-마 5599-5600 결정.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1.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급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 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 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 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 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2.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제1심 본안 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결정요지 2.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 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이므로 위 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 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2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고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세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의 제1심 본안 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 계속 중 병학교 법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여 갑 등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병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 취지에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 사건의 청구 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 재판장이 갑 등에게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갑 등이 보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은 본소와 참가 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3.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 계속 중 병학교 법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여 갑 등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병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갑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 취지에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 사건의 청구 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 재판장이 갑 등에게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갑 등이 보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본소와 참가 사건의 사건명, 사건 번호는 물론 병 법인도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참가 사건에 대한 주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갑 등은 본소와 참가 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장의 항소 취지에 본소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참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등의 항소 범위가 본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제1심에서 이루어진 병 법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갑 등과 을 및 병 법인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 판결이 선고되었고 갑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병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항소인인 갑 등 피항소인 중 일부인 병 법인 사이에 소송 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고 다른 피항소인인 을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갑 등이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